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나는 사기야. 외로워도 티를 내지 않아. 시각장애, 마비, 불편한 다리. 이게 내 현실이지. 그래도 장애인석은 이용 안 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 드러나 있지 않는 외로움. 나는 사기야.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주혜 씨는 오늘도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둘러 씻고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 있는데요. 외출 전 빼먹지 말아야 할 건 건조해진 눈에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일. 왼손을 처음에 못 썼을 때는 많이 눈이 찔렀어요. 그래도 오른손보다 나으니까. 이거보다 원래 더 빨라요. 저 태양을 피해야 되거든요. 시각 때문에 빛이 오면은 눈이 너무 피곤해서 원래 여름에는 5시 전에 나가요. 비가 오는 날을 빼고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는 주혜 씨. 다행히 오늘은 날이 좀 흐립니다. 눈에 부담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져서 오른쪽 다리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걷기 위해서요. 전에는 오래 앉으면은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했거든요. 뼈가 틀어져갖고 걷는 게 좋다고 해서 숙제처럼 나와요. 지금 한 6년 정도 됐어요. 꼬박 6년 동안 매일 아침 15,000보씩을 걸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고 나면 30분 동안 운동기구를 타고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죠. 엄마 갔다 왔어? 밥 먹자. 씻고 먹을 거야? 아, 그래야겠다. 씻고 올게.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표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늘 시간에 맞춰 딸의 먹거리를 준비해 두죠. 모두 딸의 건강을 생각해 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들입니다. 그냥 잘 먹어야지 되니까 일단. 저희 딸은 아프니까.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하면은 진짜 빠지지 않고 잘 먹어요. 근데 아파도 잘 견디니까 너무 감사하죠. 44, 다 큰 딸 접시에 일일이 반찬을 올려주는 엄마. 맛있어? 이거 어저께 한 거야. 맛있다. 그지? 이거 양배추 요즘 되게 맛있어. 먹었어. 양념장에서 찍어 먹어봐. 양배추 좋아하냐? 응. 그렇게 많지는 않아. 엄마가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킨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취소했잖아. 생각에 나름. 사고로 좌뇌를 다친 이후 오른손이 마비되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기 때문인데요. 젓가락질도 서툴고 말투도 어눌하지만 엄마는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2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로 저를 멀리서 받아서 제가 8m로 튕겨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고 신부님을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얘 내가 살릴 거야. 안 보낼 거야.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 막 이러고 얘가 24살 때니까. 누구보다 활발하고 건강했던 딸이 의식이 없는 채로 1달 반 동안이나 애를 태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떴을 때 딸은 3살 배기 아이가 돼 있었죠. 그때는 의식을 1달 반 만에 찾아서 눈은 한짝은 떴지만 나도 못 알아보고 날 보고 맨날 당신은 누구야 그러고 맨날 애기 같은 소리를 하고 완전 애기가 됐었어요 그때는. 사고 후 몇 달 동안 제대로 기억하지도 말을 하지도 걷지도 못했습니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았죠. 음주운전자, 당신 말고 앞으로 태어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나만의 축복의 기도. 당신이 나에게 베푼 사고, 꼭 그만큼, 나만큼만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걸 곁에서 지켜보게 되길. 어느새 내가 이런 끔찍한 기도를 하고 있다. 태어난 어느 날. 이토록 끔찍한 기도를 할 만큼 미움과 원망 속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녀가 달라진 건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이 몸으로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주혜 씨는 손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 들었던 미술 수업을 통해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는데요. 저는 그림 그릴 때 연필을 쓰지 못해요, 잘. 시각장애 때문에. 사고 이후 볼 때마다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지우개 수정 없이 한 번에 하는 볼펜 드로잉을 시작했죠. 여러 개로 겹쳐 보여요. 피디님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겹쳐 보이고 보는 사물마다 다 겹쳐 보이는 복시가 됐어요. 내 손상으로 생긴 복시라고 해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밑그림이 완성되면 이제 채색을 할 차례. 밑그림을 스캔한 후 컴퓨터 화면에 띄우는데요. 방향을 잡을 수는 있지만 세밀하게 움직일 수 없는 오른손에 왼손을 더해 천천히 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두 손을 모두 사용하지만 속도가 느리다 보니 한 장을 완성하는 데에도 꼬박 몇 시간씩 걸리곤 하죠. 손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좌뇌를 다쳐서 이쪽에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쓰지 않으면 지금도 오그라들거든요. 너무 많이 그리면은 손이 안 펴져요. 안 펴지는 손을 택하는 게 낫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자. 주말에 저를 챙겨주셨던 선생님이 딱 생각이 나요. 전화를 했죠. 선생님 상담 받고 싶어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검사를 해주겠다고 대신 수강료는 받지 않는데 100장을 채워 오라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위치한 선생님의 작업실을 기다시피 힘들게 오갔죠. 처음에는 한 달에 100장을 채우고 3주, 2주, 일주일에 100장씩을 계속 숙제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만큼 간절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돼보세요. 아,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는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나는 그림을 그려야지 살 것 같으니까. 새로운 세상. 나에게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만의 두 개의 세상. 그렇게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주혜 씨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됐습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까 고민하다가 장애인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죠. 삭은 겉보기에는 그냥 건강한 고양이 정도로 보이는데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이거든요. 저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장애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삭처럼 속에 아픔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가장 비슷한 작품이 삭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장애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다시 성장하는 사이 온갖 굳은 일을 맡아야 했던 엄마의 몸은 서서히 늙어가기 시작했죠. 그 거진 20년이 되다 보니까 얘가 아픈 거를 가끔 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안 보여서 못하는 것도 왜 그걸 못해? 여기 있잖아. 막 화도 막 내고. 그게 미안한데 나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막 아프고 하니까 엄마가 아픈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걷지 못하는 딸의 손을 잡아준 것도, 넘어지면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것도 엄마입니다.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죠. 이제 괜찮아. 아픈 엄마 등을 쓸어드리는 딸내미의 불편한 손이 미안해서 하는 말. 못난 딸은 자신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것 같아 마음이 늘 아려운다. 따뜻함은 모든 아픔을 누르는 법.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 괜찮아. 잠깐 기다려야지 주차장에. 오랜만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44 동갑내기 친구 기덕 씨인데요. 장기덕, 궁덕 그걸로 계속 부르다가 이제 장구 치는 캐릭터로 만들어갖고 그때 수술 앞두고 있었을 때 내가 힘이 되라고 만들어줬죠. 이제 미긍 작가랑은 일단 예전에 기업체 일단 콘텐츠 일단 제작 콜라보레이션 할 때 제가 이제 중간에 일단 담당자였어요. 좀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이거 캐릭터 만들어 보려고 이걸로는 좀 작은 아기자기한 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좀 작은 거는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긴 한데 뭐 일상용품에서 이제 우산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캐릭터로 단순하게 이모티콘식으로 요즘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했던 작품도 있고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에 관심사도 비슷해서 빨리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각자의 일에 거리낌 없이 조언을 주고받을 만큼 든든한 친구입니다. 든든하죠. 장떡은 아주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든든하고 아픔이 같이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많이 힘이 돼요. 내 편. 항상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아픔이 있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일상 전체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으면은 사실 더 활기차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렵거나 아프거나 힘든 사람한테만 뭐 가는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좋겠어. 늦은 밤. 주혜 씨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든 글쓰기가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모든 이번엔 그림이 아니라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데요. 삶이 너무 지독할 때는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지독하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다. 그 중간에 어딘가 손이 굳지 않도록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소리 내서 읽으며 발음을 교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쓰기가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쓸 이유가 없다. 재활 운동을 할 겸 매일 밤 필사를 하다 보니 마비된 손으로도 예쁜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죠. 시력이 불편해지면서 책을 읽어도 잘 의미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좀 좋은 책은 문장을 많이 음미하고 싶고 그림도 그 내용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담은 그림에 글로 생각을 입힌 작품들. 얼마 전부터는 재능 기부도 시작했는데요.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 모이는 호스피스 병원인데요. 그분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조리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서 저도 그림으로 그 얘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됐고요. 처음엔 주로 장애인 단체에서 작업 요청이 들어오곤 했는데 요즘은 한눈에 쏙 들어오는 글과 그림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단체나 공기관에 연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혜 씨는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죠. 미친 긍정, 아름다운 긍정이라는 뜻의 필명을 만들고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0년, 웹사이트에 올린 그동안의 작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팬들도 생겼는데요. 제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은 힘을 받는 거고 저의 그림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요즘 주혜 씨는 특별한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랜 재활 운동 끝에 얻어낸 성과인데요. 다름 아닌 휘파람 불기. 처음엔 간신히 소리만 낼 수 있었지만 연습 끝에 노래까지 부를 수 있게 됐죠. 13년 만에 귀향. 내 안에 살고 있는 휘파람새가 13년 만에 돌아왔다. 돌제비 조카를 돌보며 재미있는 소리를 내는데 갑자기 휘파람이 부러진 것. 내 신경을 다치면서 청각, 촉각, 후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은 바보가 됐는데 사고 후 13년 만에 휘파람새의 귀향. 여전히 좀 지저귀는 듯.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긍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비되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죠. 남을 쫓아가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계속 찾아나가고 싶어요. 주혜 씨는 말합니다. 끊임없이 긍정하고 절실하게 노력한다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적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요.